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이 예. 있었지 않습니까? 지난 2019년 예. 11월이죠. 그와 관련해서 최근에 이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그리고 서훈 국정원장,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 당시, 그리고 김현철 통일부 장관에 대해서 불구속 기소가 됐고 그 공소장이 일부 공개가 됐는데 그 공소장 내용을 보면은 이 사람들이 이제 이 납포가 돼가지고 그 사람들을 조사해가지고 북송을 한 게 아니라 납포되기 전부터 북송을 하자. 이 사람들을 납포하고 북송하고 이런 계획들을 다 마련을 해놨다. 기획 납포다. 이런 것들이 지금 드러난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청와대 법무비서관들, 판사 출신이죠, 주로. 이 사람들이 이게 강제 북송은 이게 법리적으로 안 된다. 저도 이 자리에서 몇 번 말씀드렸죠. 그렇죠. 헌법상으로 우리 국민이고 뭐 16명을 죽인 뭐 살인범이라 하더라도 우리 법에 의해서 처벌해야 되거든요. 그런 절차를 전부 다 싹 무시하고 무조건 보내자. 그런 계획하에 지금 11월 4일 날인가요? 보냈는데 11월 2일 날 납포도 되기 전에 이미 7일 날 보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11월 2일 날 납포가 됐죠. 그러니까 납포되기도 전에 벌써 이미 북송을 하자고 다 돼 있는 게 그거 우리 여기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김정은이한테 어떤 잘 보이기 위해서 그리고 그 무슨 회담 초청 어디죠? 그때 부산에서 평화회의가 아태 평화회의입니까? 한 아세안 정상회담 특별 정상회의가 열렸는데 그 회의에 이제 열리기 전에 김정은을 초청하는데 우리가 어떤 평화적인 제스처, 화해 제스처를 보이기 위해서는 이번에 이 납포된 사람들 뭐 본래 납포를 했던 건 아니지만 이게 참 좋은 소재다 써먹은 거죠. 왜냐하면은 이 사람들이 한경도입니까? 거기서 탈북 그 한 사람들이 김책국 뭐 항구에서 나왔다 출발할 때부터 이미 다 파악하고 있었답니다. 남쪽으로 오는 거 첩보로 다 파악하고 있었고 이 사람들이 뭐 범죄를 저질러갖고 오고 있는 것을 다 파악을 했다는 거죠. 그래 본래는 그 북방 한계선에서 10몇 킬로인가 올 때 그 전에 위로 보내야 되는데 이게 납포를 해가지고 돌려보내는 게 훨씬 효과가 좋다. 김정은한테 어떤 아부하기에는 그래서 그걸 용인하고 있다가 딱 납포해가지고 뭐 법무비서관들의 어떤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국정원에서도 그 벌써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거 저기 조사해야 된다. 이게 진짜 기순의사가 있었는지 조사하고 뭘 하자는데 그거 필요 없다. 그냥 보내라. 그렇게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남북 정상회담 여기에 너무 목을 매달다 보니까 국제법적인 어떤 그 규정이라든가 그다음 우리 헌법 규정이라든가 싹 무시하고 오로지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치적을 위한 이런 그 반법률적인 비헌법적인 반헌법적인 행태를 했으니까요. 이게 참 지금 와서 그러지만 이런 걸 우리 국민들이 진짜 이번에 공소장에도 있지만 잘 안다면은 우리나라가 과연 법률이 있는 나라인지 아니면 아까 우리 개딸 뭐 이야기도 있지만 한 사람을 위한 모든 국가 체제가 돌아가는 건지 이게 참 한심스러운 지경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간단히 보면은 10월 29일 날 남쪽으로 도주한다는 첩보를 들어왔어요. 그래갖고 31일 날은 NLL을 넘으니까 1차 퇴거 조치를 취했어요. 1차는 했어요. 그런데 11월 1일 날 납포를 승인했는데 그때 정의용하고 서훈 국정원장이 만나가지고 이걸 북송을 합시다. 이렇게 협의를 한 거예요. 제가 날짜는 조금 잘못 알았네. 그러니까 11월 1일 날 해가지고 이제 12월 2일 날 납포를 했고 한 2, 3일간 그냥 설렁설렁 조사하고 11월 7일 날 보내버렸어요. 그 과정에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실무자들, 그러니까 국정원 실무자들도 마찬가지고 대공수사정보국에서는 이거 좀 혈흔도 조사하고 압수수색 수색도 해야 합니다. 그거 필요 없어. 그냥 보내. 그거 보고서 만들어 그러겠다는 거고 청와대에서도
말씀하신 그 법무비서관. 네, 법무비서관. 그리고 위기관리센터에서도 이거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됩니다 하는데도 이 당시에 노영민이가 그 법리 다시 연구해봐. 뭐 보낼 수 있는 방법으로. 그리고 11월 4일 날 딱 청와대 회의 갖고 북송 이렇게 결정해 갖고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진행됐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 서해 그 공무원 피살 사건 거의 비슷하게 돌아가네요. 그리고 그 아까 말씀한 혈흔 검사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분들이 16명을 살해했다 배 위에서 그렇다 그게 다 맞다 하더라도 그걸 갖다가 계속 16명 살해를 강조하는 게 이렇게 극악무도한 사람들은 즉시 북송시키는 게 정당했다는 걸 갖다가 말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극악무도하고 아니고는 우리 재판을 받아봐야 하는 그렇죠.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범죄를 저질렀다 하면 오히려 우리 법원에서 수사를 거쳐가지고 검찰에서 기소를 해가지고 우리 법원에 판결을 받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거기 들어왔기 때문에 사실 헌법적으로는 북한에 있는 것도 전부 다 우리가 조사하고 할 수 있지만 그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안 하는데 이게 납포된 어민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우리 국토에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 법 절차에 따라서 그걸 해야죠. 모든 조사와 재판과 형 확정을 시키고 그다음 뭐 16명 죽였기 때문에 희대의 살인범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러면 그때 추방 조치를 취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조사도 전혀 안 하고 이미 만들어 놓은 각본에 따라서 하니까 그거 보셨습니까? 신문에. 그 어민 두 사람이 안 돌아가려고 막 뒤로 엉덩이가 뒤로 빼가지고 마치 그랬죠. 우리 그 소 도살장에 끌려갈 때 저도 어릴 때 봤는데 소가 그 도살장에 안 들어가려고 뻗대고 있는 거 그것도 똑같아요. 정말 그거는 슬픈 장면이더라고요. 왜냐하면 돌아가면 죽는 거 또 도살장으로 보내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데 이렇게 그 한 사람의 물론 그 뭐 16명을 죽였는지 안 죽였는지 저는 모릅니다만은 어떤 사람을 사지에 몰아넣는다는 거 있죠. 그런 행동을 어떻게 국가가 할 수 있냐 이거죠. 어떤 조폭이나 이런 사람들이 해도 안 되지만은 국가는 정의로워야 되는 거거든요. 이 정의를 행한다는 우리나라의 최고의 공무원들이 불의를 이 백주대낮에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건 국가의 어떤 채통 이게 우리나라만 알고 있으면 그런데 만일 외국에서 인권단체 이런 데서 만일 알았다면 과연 한국이 인권을 보호하는 나라냐.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대표 말대로 무죄 추정의 원칙 따지잖아요. 이 북한의 이 탈북 어민도 있죠. 무죄 추정의 원칙을 일단은 받는 겁니다. 그럼 우리 적법한 재판을 받아가지고 확정된 다음에 어떻게 해야지. 이런 모든 절차를 무시하고 이 사지로 밀어넣는다는 거 그건 인권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유엔을 비롯해서 국제사회가 그 인권 문제를 아주 강하게 제기하고 나선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이 그때 11월 말에 있었던 한 아세안 정상회의에 어떻게든 김정은을 초청해 올라니까 거기에 하나의 뭐 재물을 바친다 할까? 저 좋은 말씀하시네요. 재물을 바친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 죽있으니까요. 더군다나 이제 그 초청장을 11월 5일 날 북한한테 보냅니다. 또 문재인이 김정은한테 감격을 한 것은 문재인이 그 10월 30일 날 모친상을 당했어요. 문재인 모친상. 김정은이가 뭐 보냈죠. 김정은이가 거기에 조의문을 보내왔는데 거기에 대한 이제 답신, 감사의 답신과 함께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정상특별회의에 좀 와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우리가 손잡고 다시 한번 남북한의 그런 교류라든가 통일의 방안을 논의해 봅시다 하면 자기는 이제 완전히 일어서는 거 아닙니까? 그래, 그 선물을 보냈구만요. 거기에 이제 희생 제물이 뭐 있어야 하잖아요. 그게 이제 이 탈북민이 강제 북송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용하고 서훈이가 머리를 굴린 거죠. 이거 잘 걸렸다. 처음에는 이제 퇴거 조치했다가 이거 우리가 납포를 해서 가지고 보내기로 이렇게 북한한테 11월 4일인가 통보를 해요. 이거 보내겠다고 하고. 그리고 7일 날 보내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 실무 공무원들 오랫동안 공직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게 여러 가지로 실무적으로 검토하니까 안 되겠다. 그러니까 뭐 청와대뿐만 아니라 통일원, 국정원에 있는 대공수사본부, 수사국에서도 이거 이러면 안 됩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서훈이가
그 3차장한테 하라면 하라는 대로 해.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그 거죠. 보고서도 다 바꿔. 귀순이 뭐야, 귀순. 귀순은 월선으로 바꾸고 용어도 다 바꿔가지고 그리고 대공영익점 없는 걸로 해갖고 보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문재인 대통령도 변호사인데요. 우리 법률 헌법 같은 거 배울 때 한 사람의 그 어떤 목숨의 무게는 지구보다 더 무겁다고 그랬거든요.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 탈북 어민, 그 사람의 목숨의 가치가 별거 아니고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치적을 위해서 그렇죠.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우리가 헌법을 공부한 사람이라면은 그 사람이 비록 하찮은 북한의 주민에 불과하고 또 16명이나 되는 사람을 살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을 하더라도 그 사람의 인권의 가치, 그다음 목숨의 가치는 지구보다 더 무겁다는 헌법적인 어떤 이념을 생각한다면 있죠. 이렇게 한다는 거는 정말 이거는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국가의 국가 원수로서는 할 일이 아닌 거죠. 거기에다가 서훈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자기 주군의 어떤 영달 아닙니까? 위해서 이런 그 반인권적인 이런 행위를 했다는 게 참 우리가 그 국제사회에 우리가 민주국가라고 그리고 우리가 입헌국가라고 내세울 수 있을지 부끄러운 현장입니다. 뭐 문재인이나 서훈이나 또 정의영 같은 사람들은 대를 위해서 소는 희생할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그 사람들은 그 두 사람이 선량한 사람도 아니다. 사람도 아니고 또 귀순의 진정성도 없고 범죄자 아니냐.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돌려보내서 남북관계에 큰 어떤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온다면 그게 더 국가한테 도움이 되는 행위고 이런 것은 일종의 통치 행위에 들어간다. 그게 이렇게 독재 주장. 정치 또는 전제주의 정치에서 항상 이야기하는 게 소는 대를 희생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대로 된 민주국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아무리 사소한 사람의 인권이라도 국가가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그 사람의 인권은 지켜주는 게 그 민주주의가 제대로 살아나기 위한 그 길이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서훈 이런 분들이 뭐 본인들 생각이 잘못됐건 어쨌건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치적 그리고 남북한의 평화를 위해서는 한 사람의 목숨은 희생할 수 있다 한다 하더라도 그런 생각을 가진 분이 국가 공직 그 큰 공직을 맡고 있다는 게 우리 국민들한테 불행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사안들을 당연히 대통령한테도 보고를 했을 거 아닙니까? 보고를 하고 승인을 받았을 거겠죠. 그렇겠죠. 아니 문재인도 얘기했어요. 서훈이 구속될 때 우리나라의 최고 대공 전문가를 저렇게 구속시키는 것에 대해서 그 성명까지 냈지 않습니까? 참말로 잘못된 것이고 예사가다 하고. 그렇죠. 그리고 다 내가 보고를 받고 승인을 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검찰에서도 이거야말로 정무적 판단을 한 모양인데 정무적 판단이 있죠. 지금 모든 책임은 정의용, 서훈선에서 딱 끊고 문재인까지는 지금 올라가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 이재명 이 수사 때문에 검찰이 그 전력을 갖다가 선택과 집중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이 아직도 많으니까 그까지 해버리면 이게 너무 이게 좀 힘들어지니까 전선이 큰 전선이 두 개 확보돼, 생기면 감당을 못 감당을 하죠. 못하죠. 지금 전직 대통령이 수사한다는 게 그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은 이재명에 대해서 이재명은 계속 이 검찰 독재라는데 한마디 얘기 않고 있지 않습니까? 잘하고 있다고 그러겠죠. 검찰은. 검찰 참 잘하고 있다. 이재명하고 나하고는 달라고 서로 딱 끊어버렸잖아요. 나는 훌륭한 사람이고 이재명은 아니야 이러고 있죠. 그러니까 이 문재인도 참 웅큼한 사람이에요. 문재인 대통령을 건드린다면 이제 완전히 또 이제 달라질 겁니다. 그런데 자기는 일단 벗어난 것 같으니까 위험선에서 그러니까 딱 양산에 앉아서 감자 씻는 퍼포먼스인지 뭔지 그래가지고 또 이렇게 인터넷에다 SNS에다 올리고 그래요. 난 보니까 선량하고 순박한 농부의 모습을 보여주더만요. 도저히 탈북 북한으로 보내는 일하고 전혀 관계없는. 그래서 감자가 무슨 뜻이냐고 했더니 우리 서정옥 변호사는 이재명 감옥 보내자. 그걸 줄여서 아마
문재인이가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그 정도는 은유적으로 이제, 감자를 심는 거 문재인 아닌가. 대통령이 강 건너 불 보듯이 하니까 예. 아마 서정목 변호사가 그렇게 이야기했는 모양입니다. 진짜 지금 이재명이 저렇게 나름대로 본인으로서는 억울하다고 하고 있는데도 문재인은 일체 언급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저게 수사 단계 이런 데서 그런 일이 가끔 많이 벌어집니다. 왜냐하면 회사에서도 예. 한 사람에 대해서 검찰의 공격이 막 있으면 있죠. 오히려 재물로, 아까 재물 이야기, 재물로 삼고 자기는 이게 안전하게 그런 회장들, 오너들 그런 거 좀 택하거든요. 그렇죠. 예.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뭐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수사받고 궁지에 몰리고 이런 걸 뭐 그렇게 싫어할 필요는 없어요. 또 이재명이가 대통령 된들 뭐 문재인한테는 별로 그렇게 달갑지 않지 않습니까? 두 사람 관계가 과거에 그 해경군 김씨 사건부터 틀어져 있거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어떤 지금까지 살아온 캐릭터 그걸 보면요, 뭐 도와줬다고 해가지고 끝까지 은혜를 갚겠다 그런 생각은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그냥 문재인 대통령도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 사실 그 전에 대통령이 됐더라도 아마 양산에서 살기 더 힘들어질걸요. 아마. 오히려 지금 윤석열 대통령 돼가지고 양산에서 편안히 사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은 자기하고 반대쪽이라는 게 있으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를 공격 못할 것이다 함부로 그것 때문에 편하게 있는 건데 이재명 대표가 우리가 옛날에 김영삼 대통령이 전두환 노태우 감옥 보내라고 생각했습니까? 노태우는 전두환이를 보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대통령 만든 사람 자기가 살려니까 어쩔 수 없이 했거든요. 그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됐으면은 왜냐하면 아주 힘든 대통령이 됐을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 그게 많잖아요. 반대 세력이. 그러면 그 살아남으려면 문재인을 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문재인으로서는 뭐 이재명이가 검찰 수사를 통해서 낙마를 하게 되면은 친문 세력들 앞으로 내세워가지고 뭐 다음 2027년 대선도 바라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양산에 앉아가지고 진짜 강 건너 불 구경하듯이 그렇게 앉아 있는 것 같습니다.